없어야 됩니다. 자, 서답형이고 25번하고 서답형이 나온 문제인데 더스트 바울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문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윗글의 밑줄치인 A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A의 원인을 네 가지 중에서 본문에 다 언급된 겁니다. 그 중에 언급 안 된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걸 찾아서 문제를 푸는 요령이죠. 패시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패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외고 전형적인 문제보다는 뭐 일반고에도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본문 강독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냐. 그래서 내용 파악 능력 문제니까 뭐 어렵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단어가 살짝 어렵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답형 4번이 문제가 되겠는데 보시면 똑같습니다. 아까 글을 준 겁니다. 아까 볼게요. 아까 이 글을 준 거고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리라이팅 해놨다. 이 리라이팅 해놨는데 이 리라이팅 해놓는 것에 알맞는 표현을 써야 되니까 이것은 새로운 지문이죠. 온문 기반의 새로운 라이팅 글이죠. 새로운 라이팅은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문장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석력과 어휘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빵꾸빵꾸를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런데 단어를 줬습니다. A, B, C, D를 단어를 줬는데 집어넣으라고 해요. 무식하게 집어넣으라고 하면 좀 힘드니까 단어를 좀 줬죠. 그럼 이 단어를 with, hold, 대외일 에버도 이번에 나왔던 거, 이와 에버도 이번에 이 단어가 나왔던데 with, hold는 잡고 있다, 유지하다, 보유하다 이런 단어죠. 근절하다는 뜻, 고통을 가하다는 뜻, 무능하다는 뜻, 집중적이라는 뜻, 선동하다는 뜻, 개혁이라는 뜻, 그게 등급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질이 떨어지는 걸 디그레데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단어를 문맥상, 그렇죠. 동사자이냐, 명사자이냐, 형용사자이냐에 맞춰서 일단 1차적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의미적으로 형용사가 2개 나오면, 형용사가 2개 나오면, 형용사가 3개, 형용사가 4개니까 문맥상 어떤 형용사인지 맞춰서 집어넣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도 모르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맥상 맞춰서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26번,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27번에 보면 문맥상 나온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문맥이 쭉 나왔는데 이게 숨기라는지 리빌, 드러내라는지 이건 at the same time인데 concurrently로 바꿨습니다. 지금 simultaneously인데 concurrently로 바꿨는데 그와 동시에 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몰라버리면 이 나머지는 풀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학생한테 야, 너 이 문제 왜 풀어? 이 단어를 모르는데 혹시나 찍어서 맞을까봐 이미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문제 풀어야 돼. 근데 다른 문제 풀면 거기서 또 몰린다. 또 나올 거야. 시험 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험을 계속 보고 끌려가고 있는 거야. 학교 교육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답이 안 나온다. 커팅에 되면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이 단어들이 본문에서 한 단어만 변형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본안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많은 단어 변형을 하지 않아도 오답은 바로바로 쉽게 등장합니다. 됐고요. 이렇게 길게 해서 봐야 됩니다. 자, 서답형 5번 문제 보겠는데, 자, 5번 문제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다음 글의 각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쓰시오 나오는데, 본문을 갖다 놓고 그 본문을 약간 리라이팅해서 고쳐놨습니다. 약간 리라이팅해서 고쳐놓은 다음에 힌트는 줬죠. 힌트 안 주고 쓰면 동요가 너무 많고 동요가 너무 많으면 유사어가 나오는데 정말 이 글에 쓸 수 있는 유사어인지 아닌지에 오답 시비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첫 글자의 단어에 힌트를 준 겁니다. 이렇게 첫 글자 단어에 힌트를 주고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힌트를 줘요. 근데 힌트 자체가 뭐가 돼? 걸림돌이 돼. 모르는 단어가 자꾸 나오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줬고요. 한글을 줬죠? 투명성이니까 transparency가 되고 거래들인데 거래는 trade라는 단어가 거래가 되기도 하고 transaction이라는 단어가 transactions가 답이 되긴 하는데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쓰였기 때문에 이 단어 해야 되고 이 단어는 안 됩니다. 가명이면 수도님과 알리아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수도님과 알리아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본문에서 이렇게 주면은 A를 줬기 때문에 수도님을 쓰면 안 되고 알리아스라는 단어를 써줘야 되는 거. 익명성, anonymous에서는 anonymous로 익명성을 써야 되는데 스페링이 A로 준 거 맞죠? 그래서 anonymous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맥상 단어를 취하거나 단어가 주어진 단어를 요거의 문제점이 뭐죠? 여기에서 공부를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했어. 단어를 꼼꼼하게 안 외웠어. 이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수도임이라는 단어를 발음은 되는데 스페링을 못 써요. 트랜잭션 이런 거는
파닉스하고 스페링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도닉이나 LS 이런 단어는 스페링을 못 써요. 틀려버려요. 원하는 것들을 익명성에 있는 단어는 어렵습니다. 스페링이 좀 어려운 단어를 일부러 선생님들이 내신 거예요. 꼼꼼 공부가 돼 있는가. 학원에서 준 자료가 꼼꼼한 거가 아니고 내가 단어 차원에서부터 문장 해석부터 문맥 해석까지 꼼꼼 공부가 온서나 있고 해리포터나 있고 이런 그쵸? 폼 잡는 영어가 아니고 정말 수업 영어로 완벽하게 대비된 학생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요. 얘가 언서도 있고 반지의 제왕이가 1번부터 다 읽었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스토리만 읽어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표현과 정확함 그리고 스페링까지 시험에 출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영어로 공부가 최적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루에 10,000번 오는 건 뭐예요? 그죠? 100m 9,000원 뛰어갖고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정확하고 빠르고 강한 영어 이렇게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한 공부를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 외국에서는 1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 서술형 6번 보면 단답형이고요. 또 문제도 또 보시면 어색한 부분을 2개 쳐 이렇게 옛날에 모두고를 시험인데 모두고를 시험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2개 그리고 아까 말한 모두고를 시험 문제는 성질을 보세요. 모두고를 시험을 교육청에서 못 내게 하니까 어떻게 낸다고요? 모두 골라놓은 거 보시면 모두 골라놓은 것 중에서 몇 개냐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고 있죠. 똑같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나 모두 골라놓은 걸 고르는 문제나 교육청의 지침은 따는 건데 실제로 학생들한테는 똑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지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제도나 방법이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인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설명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하면 된다고 비법이고 뭐 이런 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게 안 통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대원외고의 이제 문법 수준 이런 거죠. 한영외고 따져보면 문법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대원외고 문법 수준 한영보다는 높습니다. 그럼 대일외고하고 따져보면 대일외고, 명덕외고 문법 수준 거의 비슷하고요. 대원외고하고 따지면 문법 수준이 비슷한데 대일외고하고 명덕외고는 주관식이 거의 안 나오니까 대원외고는 주관식이 나오고 작문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력이 굉장히 세야 됩니다. 문장을 구성할 때 문법력이 딸리기 때문에 문법 문제의 표면적으로나 난이도의 레벨은 거의 비슷하지만 실제로 작문형에서 문법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점을 애들이 끊임없이 받습니다. 안 고쳐져요. 작문을 하면서 문법적으로 맞추는 능력, 문법의 종합적 능력을 평가받는 거라서 쉽게 한두 달 특강으로 이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도 보시면 간단하죠. 나는 유혹한다 아니면 나는 유혹된다. 나는 뭐뭐 하기를 단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혹하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나는 뭐 말하고 싶고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I'm tempted, 능동수동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죠. 또 이제 어렵지 않게 출제됐지만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대세용법이 돼. 그런데 이 대세용법도 틀린 학생들이 보면 아는데도 틀렸어요. 왜냐면 문장을 5개 주고 다음 중 대세용법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문제점이 이번에 틀린 학생들 보니까 이 지시사로 푸는 학생은 다 틀렸어요. 왜냐면 지시사가 지시대명사도 있고 지시형용사도 있고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지시대명사와 지시형용사까지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부사로도 쓰이죠. so의 의미로 쓰이죠. that much, so much. so에 쓰인 거냐? 부사로 쓰인 거냐? 아니면 지시사로 쓰인 거냐? 이런 식으로 출제한 거죠. 이게 강조형으로 쓰인 거냐? 이렇게 출제된 건데 지시사로 뭉뚱그려서 푸는 학생은 틀려버렸어요.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를 구분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바로 시간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거 너무 시간이 압박 빨리빨리 풀다 보니까 한 번 더 검사할 시간이 없어. 한 번 검사할 시간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는 안 틀리겠죠. 이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이 문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대원외고의 문법 수준이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가정법도 보시면 가정법 과거 지금 뭐가 왔습니까? 완료가 뭐잖아. 우드 해본 미스들이니까 가정법 완료. 그럼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 헤드 기분이 돼야 되겠죠. 헤드 기분. 헤드 기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부가 생각되면 다시 헤드가 나와서 조치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 겁니다. 혼합 가정법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그 정도까지만 나오지 아주 어렵게 안 나오죠. 오히려 문법이 좀 어렵게 나오고 짜증나게 나오는 것은 어디죠? 중학교 3학년 문법이 굉장히 짜증나게 어렵게 나오죠. 그리고 그 문법도 틀린 경우도 많이 출제되죠. 예를 들어보면 if I had 이런 문제 실제로 이번에도 오답 시기가 있었는데 if가 생각되면 헤드가 나가냐 못 나가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대치동에서 어느 중학교에 출제가 됐고 어떤 학부모가 전화해가지고 이거에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헤드가 앞으로 나가서 조치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헤드가 뭔지를 봐야 돼요. 헤드가 헤드머니 이렇게 일반 동사로 쓰였다면 if가 생각될 때 헤드가 나가면 안 돼요. did가 나가서 did와의 헤드가 돼야 되는 거고 헤드 가정부 과거 완료로 쓰였어. 그때는 if가 생각되면 헤드가 튀어나가야 돼요. 이런 어떤 논리적인 헤드의 근본적인 게 뭐냐를 판단하고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헤드가 if가 생각되면 나가냐 안 나가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중학교 수준에서는 야 if가 생각되면 헤드 나가야지 이렇게 풀어서 오답시가 발생이 됐고 이번에서도 뭐 미사에서 나왔고 서초에서도 나왔고 이 오답시가 나왔었는데 교사용 지침서가 잘못된 건지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이거 한 개 틀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맞아 잘못된 건데 학교에서 이게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조치하면 안 돼요. 디드라인가 돼야 돼요. 뭐 계속 문제를 출제했더니 중학교 3학년 문제가 문법이 오히려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잘하고 기본 문법 이론이 좀 숙달이 되어 있는 정도면 어렵지 않게 붙습니다. 물론 이화에 보는 문법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이화의 특징인 거 항상 그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원외고 1학년 영어 난리 났네. 원래 영어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영어를 잘해서 외고를 왔는데 그러면 영어를 잘해서 외고를 온 게 나쁜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외고에 온 애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잘해요. 그리고 영어는 영유 빼더라도 6학년, 9년, 10년간 영어를 공부한 애들. 그러면 영어의 레벨은 1레벨부터 100레벨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외고 안에 지금 외고 안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나는 4등급 이내야 일반적으로 아니면 다른 외고에서는 3등급 이내야 그러면 괜찮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딸 수가 있어요. 왜? 마라톤으로 따지면 상위급이야. 중반도 아니고 하위급도 아니고 상위급이야. 열심히 하면 자기 능력에 따라서 등급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4, 5, 6등급이나 6등급 친구들은요 너무나 머나먼 정글이에요. 따라잡을 수 없어요. 본인의 힘으로. 일반 학원의 힘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1대1로 집중관리를 통해서 나의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서 문제점이 뭐겠어요? 상위권보다 내 영어 실력이 약하다는 거죠. 영어 실력이 뭐가 약하다? 단어가 약하다, 독해가 약하다, 문장 해석이 약하다, 글을 읽고 추론해서 푸는 능력이 약하다. 이게 종합적으로 약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운동선수하고 아마추어가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요? 기본적인 체력이 달라요. 그렇죠? 기본적인 체력. 똑같이 뛰어도 똑같이 들어도 무게를 드는 힘이 달라요. 반응 시간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내 영어가 약하구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었던 거죠. 내 중학교에서 영어를 잘하는 거였지 영어를 잘하는 월드컵에 나가서는 그렇죠. 참가하는 데 뜻을 두고 많은 거죠. 외고를 졸업하는 데 뜻을 두고 많은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1 학생, 고2는 지금 이미 끝났으니까 뭐 그렇고 고1 학생들은 지금 희망이 있습니다. 잘해서 하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고 되는 학생들은 지금 어떤 방법, 어떤 거에 의해서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등급이 바뀌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전에 공부를 잘해놨고 그런 애들을 못 이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왜? 전교생을 다 이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2등급, 그렇죠? 내가 원하는 3등급, 내가 원하는 상위 10%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목표를 성취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어 독해 위주로 엄청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 아까 보여드렸던 대원외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가 쉽게 풀 수 있고 모르는 게 없는 수준까지 가는 거, 이것이 바로 그렇죠. 외고 합격생, 특목고 합격생들이 목표를 두고 가야 될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론을 찍었고요. 이번 주 중에 이제 각각 문제를 통해서 어떤 학습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걸 강론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1대1로 오시게 되면은 수업을 제가 해보면서 학생의 사상 체질을 분석해서 얘가 뭐가 근본 다 약하지만 그 뭐가 약하니까 이런 약을 써서 이렇게 해서 얘를 보완해서 빨리빨리 만들어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8명, 4명 이렇게 반을 짜서 팀을 짜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원외고나 외고가 정상화되고 상위권이 자사고 같은 상위권들이 많이 몰려옴에 따라 등급의 1, 2, 3등급의 각축전이 너무나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다 1대1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수업료는 조금 부담이 되시겠지만 1대1이나 1대2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의 영어 레벨을 빨리빨리 껑충껑충 뛰게 하는 게 목표지 모아놓고 강의하고 공연하듯이 하는 영어는 그렇죠. 인강 수준밖에 못 됩니다. 아니면 인강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군중심리에 따라가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말씀대로 외고, 이화외고도 동시 영어 100점 만점 배출하고 6등급 50점 받는 친구들도 2달, 3달 만에 95점, 98점을 만들면서 성적을 향상시키고 각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어에서 자신감을 회복해서 다른 과목도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교육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강조해서 더 강화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